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이재현, 강재영, 박근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인체부학 6장 심장혈관계통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혈액, 심장, 혈관, 림프계,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혈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인체의 내외부 환경을 연결하고 두 환경 사이와 인체의 여러 세포와 조직 사이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 1kg당 평균 80ml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총 혈액량은 평균 5에서 6리터, 여성의 총 혈액량은 평균 4에서 5리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저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인체의 세포로 운반하는 영양물질 운반의 기능도 하고요. 허파에서 인체의 모든 세포로 산소를 운반해주고 세포로부터 탄산가스를 허파로 운반해주는 호흡가스 운반의 기능도 합니다. 또한 인체의 세포들로부터 노폐물들을 콩팥으로 운반해주는 노폐물 운반의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인체 조직의 pH 등 화학적인 변화를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고 혈액 응고 기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액의 다양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도 해줍니다. 또한 호르몬과 같은 세포 생산물 인체의 다른 세포로 운반해주는 세포 생산물의 운반 기능도 해줍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 또는 감염 물질을 포식세포나 혈액에서 생산되는 항체의 작용 등에 의해 생체 보호를 해주는 생체 보호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 혈액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세포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혈장은 전체 혈액의 5에서 60%를 차지합니다. 혈장의 90% 이상은 물이고 나머지는 혈장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구세포는 혈액의 고형 성분이라고 하며 혈액의 4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구세포는 용적의 대부분을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혈구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구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남성은 대략 500에서 530만, 여성은 대략 430에서 53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은 인체에 대략 25만에서 4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전과 혈액 응고 기전에 관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를 많이 흘리지 않게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탐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4천에서 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역할이 여러 개로 나뉘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눠져 있는데 과립 백혈구에는 중성구, 호상구, 호염기구가 있고 무과립 백혈구에는 단핵구, 림프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면역체계가 공격받을 시 늘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다음 동영상은 백혈구가 선충을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 저희는 어떻게 백혈구가 저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심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가슴 안리동관과 가슴 세로칸에 위치한 근육성 펌프기관입니다. 심장은 양쪽 허파 사이, 복장뼈와 갈비뼈 연골 뒤, 식도와 가슴 대동맥 앞과 가로막에 위치합니다. 내부 구조가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실과 심방이라고 합니다. 먼저 심장의 오른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오른쪽에 있는 심방을 오른심방이라고 합니다. 오른심방에는 오른심방 앞방향에 날개 모양으로 된 오른심방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심방에는 오른심방으로 열리는 위대정맥, 아래대정맥, 심장정맥굴 같은 3개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오른쪽에 있는 심실을 오른심실이라고 합니다. 오른심실은 심장을 펌프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 힘줄 끈 허파 동맥판, 반달판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장의 왼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왼쪽에 있는 심방을 왼심방이라고 합니다. 왼심방에는 날개 모양으로 된 왼심방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성 혈액이 4개의 허파 정맥을 통하여 왼심과 뒷벽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왼쪽에 있는 심실을 왼심실이라고 합니다. 왼심실은 오른심실보다 더 많은 펌프질을 해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심실 또한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 왼방실 판막, 대동맥 판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막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막의 구성에는 방실 판막, 반달 판막 등이 있습니다. 방실 판막은 낙하산 모양이고 왼심방과 왼심실 사이에 있는 것을 왼방실 판막, 오른심방과 오른심실 사이에 있는 것을 오른방실 막판이라고 합니다. 방실 판막에는 천판, 힘줄근, 꼭지근의 3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반달 판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달 판막은 반달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달 판막은 왼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대동맥 판막, 오른심실과 허파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허파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반달 판막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혈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란 영양분, 대사산물, 호르몬, 기타 물질들을 혈액과 조직 사이에 교환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은 혈압에 따라 혈관의 크기와 벽의 두께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혈관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맥을 보면 동맥이란 심장에서 말초로 가는 날부분 혈관을 말합니다. 동맥은 속막, 중간막, 바깥막 등의 두꺼운 3층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동맥은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동맥은 동맥과 같은 3층의 구조지만 모세혈관계에 가까워지면서 지름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동맥은 동맥을 모세혈관과 연결해 혈관 수축 및 이완을 통한 모세혈관으로서의 혈류 조절 기능도 합니다. 모세혈관은 세동맥과 세정맥을 연결시켜주는 혈관으로서 그물처럼 분포된 가장 작은 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평편 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혈관은 조직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호흡가스, 영양분 및 노폐물의 교환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정맥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들부분 혈관입니다. 정맥은 동맥보다 3층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얇습니다. 그리고 혈액 저장고의 역할, 용량혈관, 판막의 혈액 역류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맥은 모세혈관을 정맥에 연결시켜주는 혈관입니다. 세정맥은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을 회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림프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림프계는 림프관으로 연결된 림프절의 망으로서 인체 내에 림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계는 모세혈관의 얇은 벽을 통해서 인체의 조직에 스며드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계는 림프관, 림프절, 림프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편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에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 붕대법, 압박 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 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림프기관에는 지라, 가슴샘, 편도 등이 있습니다. 또 지라를 보면 지라는 림프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며 인체 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또 지라는 볼록한 바깥면은 가로막과 접하고 있어 가로막면이라고도 합니다. 지라의 실질을 지라 속질이라고 하며 백색 속질과 적색 속질로 구별됩니다. 지라의 백색 속질을 보면 백색 속질은 육안으로 관찰 시 백색 반점으로 보이는 림프 조직으로서 림프구들의 집단을 이루고 질은 0.2에서 0.7mm의 둥근 형태 또는 방추 형태의 지라 림프 소절 또는 지라 소체라고 총칭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림프구를 생산하는 종자 중심이 있습니다. 적색 속질은 비전형적인 림프 조직으로서 정맥성 지라굴과 많은 적혈굴로 가득 차 있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모세정맥관인 지라굴과 그 사이의 그물 조직으로 된 그물 속에는 림프구, 과립백혈구, 적혈구 파괴산물인 헤모시데린, 큰 포식 세포인 지라세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 속질은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세균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샘은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며 어른이 되면 퇴화합니다. 어른의 경우 지방 조직과 결합 조직이 림프 조직을 대신합니다. 가슴샘의 실질은 바깥층의 겉질과 속층의 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질을 보면 속질은 밝게 염색되는 속층으로
다량의 그물 내피세포, 소량의 형질세포, 큰 포식세포 및 림프구들이 존재합니다. 겉질은 실질이 어둡게 염색되는 바깥층을 말하며 그물 내피세포 구조에는 림프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의 대부분은 비활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T림프가 되어 가슴샘을 떠나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가슴샘 소체는 속질의 각질화된 표피세포를 말합니다. 가슴샘 소체는 가슴샘의 성장을 자극하는 단백질 호르몬인 타이모신을 분비합니다. 편도는 호흡기 입구와 소화관 주위에 위치하는 기관입니다. 편도는 인두 주위의 조직을 여과하여 림프구 생성과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편도는 인두편도, 목구멍편도, 혀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두편도는 인두의 뒷벽에 위치하며 이 부위가 비대되었을 경우 아데노이드라고 합니다. 목구멍 편도는 목구멍과 인두 사이의 목구멍 활벽 바깥에 위치하는 가장 큰 림프 조직이며 편도 절제술은 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혀편도는 혀 뿌리 주위에 위치하는 림프 조직입니다. 편도 림프 조직과 실지를 섬유 결합 조직으로 된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체부학 6장 심장혈관계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